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막판 최대 변수였던 야권 단일화가 파국으로 치닫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 카드를 통해 반윤석열 총결집에 나섰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까지는 이제 단 9일, 대세로 넘는 살얼음 판세 속에 여당의 필승 전략은 무엇인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대변인 신현영 의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네. 이제 내일 3월이고 딱 9일 남았습니다. 네. 많이 이제 좀 더 긴장되실 것 같고 분주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박빙의 점점 양상이 초박빙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뭐 한 여론조사에서는 소수점 자리까지 동률로 나온 그런 여론조사도 있던데 그만큼 앞으로 이제 9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상승세에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렇다면 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하루하루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위기에 강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여러 유세 현장을 통해서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과 고생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정말 이 코로나를 어떻게 안전하게 극복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가 누군지 그리고 누가 무능한 후보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는 더 아시고 이에 대한 지지를 더 해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감사의 마음으로 더욱더 절박한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승세라고 보시는 거군요. 어느 정도의 이제 초박빙 상황이긴 하지만요. 네. 예, 우상향의 곡선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승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20대 대선 투표용지 인쇄가 오늘 시작이 됐는데요. 야권 단일화 마지노선 중에 또 하나로 꼽히는 날인 만큼 윤석열 후보 어제 기자회견에 관심이 모두 집중이 됐습니다. 근데 결국 투표지에 사퇴라는 글자는 찍히지 않았는데요. 사실 민주당 측에서는 좀 긴장하면서 이 상황을 바라봤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뭐 저희 당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하루 현장 소통을 통해서 저희의 공약을 유권자분들께 알리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보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소 어제부터 그렇게 단일화 무산이 되면서 두 후보 안철수와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간의 그런 책임 공방, 다소 거친 표현들도 서로 비방을 하는 모습들이 실제로는 그 두 후보의 비호감도를 더 올리고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마 남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거친 언사를 통해서 비방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단일화에 대한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질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직전에 그런 단일화가 추진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훨씬 더 반감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네. 그 야권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다시 되돌리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아마 직전에 그런 통합을 한다고 해도 효과는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그런 것들에 유념하지 않고 꾸준히 남은 날들을 안정적으로 충실하게 보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제 야권 단일화 관련한 사안도 이제 또 논의할 걸로 이제 지금 관측이 되는데 어쨌든 야권 단일화는 가능성이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군요. 예, 그동안에 뭐 여러 단일화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방식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요. 그런 네.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연일 러브콜을 또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예, 뭐 어제 저희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네. 정치 개혁에 대한 그런 통합 정부 구상을 국민들께 진정성을 가지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선은 저희가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결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과정에서 저도 여러 가지 브리핑을 했지만 만장일치로 이견 없이 추진이 됐습니다. 네. 그만큼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정말 우리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승자 독식의 체제는
이제는 좀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소수 정당과 함께 여러 당들이 연합 정부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과학자이자 또 의학자이기 때문에요. 네. 상당히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고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공약들이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상당히 유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기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안 후보에게도 이제 그런 지금 말씀하셨던 사안들이 이제 전달된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현재 그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그 지금 그 어떤 상황입니까? 그 안 후보 측에서도 어떻게 좀 그 연락이 온 게 있나요? 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알려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우선은 연합 정부와 여러 가지 그런 앞으로의 정치 개혁에 대한 뜻을 여러 정당들이 같이 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저희가 당론과 법안 발의를 통해서 진정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선 직후에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또 실질적인 액션을 할 것입니다. 지방선거가 당장 6월 달에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도 적용될 수 있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또 네. 시급성을 가지고 네. 그런 현실적인 대안들을 마련할 거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러브콜에 대한 현재 그 국민의당이 어떻게 그 뭐 좀 답변 같은 건 없나요? 반응이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뭐 말씀드릴 없습니다. 수 있는 부분들은 명확하게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 네. 그렇다면 국민의당 외에 또 반응을 보낸 그런 당이나 또 후보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어제 사실은 보도가 밤에 됐기 때문에 오늘 하루 그리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의당 또는 김동연 후보의 그런 새로운 물결 등 여러 후보들께서 다 같이 고민하셔야 되는 앞으로의 우리 정치의 중요한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한 조원진 후보께까지도 우리가 통합할 수 있는 포용력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정치가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그런 답변들을 기다리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네. 하지만 이 민주당발 정치 개혁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진정성의 의문을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대선 승패와 관계없이 완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세부 논의 과정에서 당내 이견이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듣겠습니다. 저희는 오래 전부터 정치개혁 TF를 당 내에서 만들어서 어떻게 우리 정치가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당한 고민과 노력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결과로 1월 달, 2월 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 개정을 이미 발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또 선언 드린 것처럼, 그리고 송영길 당대표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추진할 거라는 국민들께 약속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현을 위해서 앞으로는 진정성 있게 하나하나씩 성과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다수당이고 상당히 많은 172석이라는 의석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올해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많은 변화를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릴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2년 남았네요. 21대 국회가. 알겠습니다. 예결위 소속이신데 추경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6.9조 원의 1차 이제 추경안이 통과가 된 이후에 대선 이후에 이제 2차 추경안 이제 그 예산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추경 관련한 그 민주당의 입장이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이재명 후보께서는 경제 부스터샷의 필요성을 피력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선 직후에 정말 긴급 재정권을 발동해서라도 네. 추가 추경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그리고 온전한 보상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 확대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재명의 인수위원회는 민생 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여러 가지 보상을 더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용과 그리고 금융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혜택들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발생한 그런 채무에 대해서도 신용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에는 우리가 앞으로 반복될 수 있는 코로나 그리고 감염병 시대를
또 준비해야 됩니다. 그만큼 시민들과 국민의 협조로서 상당히 좋은 우리 코로나 극복의 지표들이 나왔는데요.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는 감염병 시대에 국민들의 협조가 충분히 보상이 담보되어야 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전문가들과 여러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용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네네. 있겠습니다. 네네. 네, 코로나19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또 의원께서 출연해 주셨는데요. 그때 신규 확진자가 2천여 명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17만 명대까지 찍었는데 이게 정점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크가 된다면 그게 언제쯤 얼마나 될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또 현재 의료 체계나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예측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측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공언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네. 뭐 3월 중순 27만, 37만까지도 찍을 수 있다라는 여러 예측들이 있을 만큼 네. 아마 조만간 우리 신규 확진자는 20만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오늘도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코로나 팬데믹 특별위원회에 국제보건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뭐 거기 위원회는 존스홉킨스나 하버드 대학에 유수한 팬데믹 글로벌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회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신규 확진자를 가지고 이 상황을 판단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오미크론 시대에는 오미크론에 맞는 치명률을 가지고 우리가 고위험군 집중 보호 방식의 그런 방역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오미크론 시대에 정말 코로나와 공존을 해야 되는 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 의료 체계도 일상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즉 기저질환자가 오미크론에 확진돼도 의료에 뭔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의료인들이 적극적으로 코로나 환자를 볼 수 있는 의료 체계가 정립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확진이 되더라도 우리 가족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아니면 학교에서나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가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적 기능이 유지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합리적이고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 대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이제 QR 코드 확인을 통한 이제 방역 패스가 이제 없어지죠. 예, 이게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이라고 하면은 어떤 상황에서 다시 또 부활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거죠. 예, 정부의 오늘 설명도 있었는데요. 네. 지금 델타 시대에는 상당히 치명률이 높았기 때문에 방역 패스라는 것을 도입해서 네. 여러 가지 미접종자들 그리고 접종자들에 대한 그런 보호가 필요했지만 오미크론 시대에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치명률이 상당히 독감에 유사하게 떨어졌고 또 백신 접종자들의 백신 접종률 상당히 올라간 만큼 네. 이제는 오미크론 시대에 맞는 방역을 우리가 수립해야 된다는 취지에서요. 방역 패스는 일시 중단이 되었고요. 혹시나 다음 또 코로나 변이에서 델타와 같은 치명률이 높은 그래서 우리가 모두 또 신중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재가동될 수는 있다라는 여진 남겼지만 네. 여러 전문가들의 예측을 통해서 이제 여러 변이들이 점점 무력화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더 우세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시대라는 말씀을 이제 두 번 하셨는데 내일 이 방역 패스가 이제 사라지면서 사실상 위드 오미크론 체제로 접어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일각의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풍토병 전환 단계 뭐 이렇게 뭐 방역 당국이 이제 평가를 했는데 이게 좀 그 섣부른 거 아니냐는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점진적으로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항상 현재 상황에서 가장 최적화된 대응을 고민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요. 그리고 바이러스라는 거는 항상 예측 불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의 노력은 매우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방역 체계를 우리가 더불어 갈 수 있는 공존 시대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장기전을 대비하면서 코로나의 회복 프로젝트 그리고 다음 감염병이 왔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감염병 대응 의료 체계도 같이 준비를 하면서 또 하나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성공적인 방역의 결과를 세계적으로
또 연대와 협력으로 인해서 글로벌 리더십을 구축할 수 있는 것까지 차기 정부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후보가 바로 이재명 후보이고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석 달 전에도 그 앞으로의 계획 말씀해 주셨는데요. 뭔가 추가된 것이 있다거나 하시면 좀 더 말씀 부탁드리겠고, 또 오늘 출연하신 만큼 대선 필승 전략까지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겸손한 마음으로 현장에서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지속적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설득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기에 강한 지도자 그리고 감염병에서의 위기 극복을 할 수 있는 유능한 대통령, 민생 경제 대통령이 누구인지 국민들께서 진정성을 가지고 투표에 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실력이 검증된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할 거고 국민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면서 인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앤파워 인터뷰에서는 20대 대선 여당의 필승 전략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대변인인 신현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